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날씨가 3월 하순으로 가는데도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추석 지나고도 엄청나게 덥더니 날씨가 좀 이상해지긴 이상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무래도 뭐 해외 증시 쪽이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하락했다. 뭐 그런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미국 시장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 보시게 되면 많이 빠졌죠. 고점에서 저점 뭐 이 정도를 보시게 되면 한 10% 이상 급락한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 올해 시작할 때 연초보다는 다 밀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대만도 역시 마찬가지 올해 시작할 때보다는 다 밀렸죠.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다 상대적으로 좀 다들 플러스권에 있고 오늘 올라왔으니까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작년에 소외된 데 따른 거기에 따른 키 맞추기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향후에도 키 맞추기 장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들, 아시아 증시들 뭐 오늘은 대부분 괜찮은 모습이었죠. 대만도 0.69% 정도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양선을 뽑았는데 뭐 대만 시장 같은 경우는 양선이 나질 못했습니다. 자, 요거는 미국 시장 선물 쪽이 아침 시작할 때부터 좀 마이너스권 나와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겁니다. 지난주 말 이때는 트럼프가 조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괜찮았는데 자, 뭐 오늘 주말 휴일 거치면서 미국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 미국 상무장관, 러틴 상무장관이 뭐 주가 좀 빠지는 거 그런 거 우리 신경 안 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약간은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글로벌 증시가 동반 반등했는데요.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경제 지표보다는 어떤 이슈에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지표만 보면 지난주 말에 나온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화면에 제가 여기 올려놓은 게 이 미시건대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소비 심리는 굉장히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자, 여기 3월 달에 조사한 내용 뭐 요거는 예비치하고 확정치로 구분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나온 거는 일단 예비치인데 확정치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숫자만 보시게 되면요. 자, 소비자 심리지수가 57.9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평가지수도 마찬가지 54, 63 이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이쯤 수치였냐 하면 2022년 11월 달에 50 아래로, 그러니까 60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가장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대지수, 평가지수 마찬가지였었고요. 거기다가 기대 인플레이션 요인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1년 기대 인플레가 4.9%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 역시 마찬가지 3.9가 나왔는데요. 이 3.9라는 숫자는 과거에 우리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은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씩 막 연속으로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도 5년 인플레가 3.9%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 자체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 이 소비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렇죠. 경기 침체하에 물가 상승. 우리 말만 들어도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 자, 이런 우려감도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장은요.
이런 경제 지표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미국 시장 금요일 날 급등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하루 조용했어요. 자, 뭐 단 하루도 조용하지 않고 계속 관세 관련해 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니 트럼프가 조용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셧다운 우려감이 있었죠. 이 예산안 처리 시한이 14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4일까지였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어요. 자, 14일 날까지였는데, 근데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 우리나라 민주당 말고 미국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야, 이거 예산안도 나쁘지만 그 예산안에는 뭐 저런 것들, 뭐 국방비 같은 거, 방위비는 조금 올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어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예산을 배정을 하는 그런 예산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찬성을 했어요. 지금 이 예산안 상당히 나쁜 예산안이다. 하지만 이 예산안보다 더 나쁜 게 셧다운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한 6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져서 필러버스터를 무산시키려면 6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60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걱정거리 하나가 없어지면서 미국 증시는 강한 모습으로 진행이 됐어요. 자,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굉장히 좀 크게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앞으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염두에는 둬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거 그냥 듣고 흘려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요. 이런 경제 지표나 이런 쪽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지금 미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하고 그냥 듣고 잊어버린 투자자하고 나중에 주식 투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 미국 경제 지표 염두에는 두되 휘둘리진 말자. 요렇게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다들 코스피가 뭐 한 1.73%, 코스닥이 1.26% 정도 상승했는데요. 자, 요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한 모습 나오면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뭐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 알테오젠이죠. 요런 쪽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자, 뭐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22평선을 상향 돌파를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출연해갖고 어떤 방향성이 아니라 출렁출렁하는 변동성은 좀 생길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화요일 날 아침에 급락 출발했어요. 급락 출발했다가 다시 좀 이렇게 양선을 뽑는 모습이었고, 자,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는 좀 좋은 모습들. 이때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 또 변동성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서 막 출렁출렁하는 이런 모습은 나왔지만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은 오늘 기준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자,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보다 견조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번 주에는 아마 그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벌써 뭐 지난주에 그게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쨌든 이번 주 내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역시 한 가지 불확실성이라 그러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요. 그 불확실성들은 이번 주가 지나면서 헌재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좀 제거되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현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틀 정도 요렇게 많이 좀 팔더니 이거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긴 날 그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것들, 요런 것들이 차익, 청산이 되면서 나왔던 걸로 보이고요. 자, 현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 6,200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자, 뭐 최근 들어서 이 보이는 판에는 6,000억 산 게 없네요. 이때 3,900억 샀고, 뭐 찔끔 샀고, 이때 3,700억 샀고. 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야, 이거 혹시 오늘 선물 외국인들 순매수 1조 넘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조금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그 부분은 좀 안 됐어요. 자, 선물 시장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한 6,400억 정도 순매수했죠.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도 1,00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6,0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거였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외국인들 오늘 매수 들어온 게 단순하게 그냥 매도 쳤던 거 청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시장 괜찮겠는데? 라는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2월물 만기 끝나고 3월물까지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한 3조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통상 이런 것들을, 수급들을 막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 배우는 게 많아요. 배우는 게 많은데, 어떤 한 개 특정한 월물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치게 되면요. 그 다음 차월물에 대해서는 그 반대 포지션이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 외국인들 보면 만기 지나고 한 7,5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요. 자, 뭐 이런 게 그런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하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를 해서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돌발 변수만 없으면 시장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은 못하죠. 근데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한 가격대 뭐 그때부터 보게 되면요. 이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좀 많이 못난이 짓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20일하고 60일 요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좀 요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22평선은 요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62평선을 깼다가 그날 바로 회복을 해줬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게 주가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62평선은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권이긴 한데 20, 60선 박스권이긴 한데 수급 상황이 좀 괜찮게 돌아와 준다라면 22평선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수급 쪽에서는 코스닥 수급에서는 좀 매도를 했죠. 근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급이다라고 봅니다. 야, 외국인들이 1,100억이나 매도했는데 이게 나쁜 수급이 아니라니 뭔 소리냐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1,157억을 매도를 쳤지만요. 장중에 오후에 뭐 한 1시 30분 그때 정도까지는 1,700억 이상을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1,700억 이상 순매도를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어느 정도 걷어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순매도 전환했지만 그렇게 나쁜 수급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도 싸기도 쌉니다. 많이 싸요. 뭐 삼성전자 PR이 퍼가 지금 한 배 아래로 떨어진 지가 오래됐고 뭐 이제는 한 배 수준 정도 그 정도 회복은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싼 주가 구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게 싸니까 급등을 했다라는 거, 그것도 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급등할 수는 없죠. 뭐가 있었을까요? GTC 2025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테크놀로지 콘크레스인데요. 자, 이거 GPU 행사죠. 기술 엔비디아가 협력 업체들하고 다 모아놓고 기술 자랑하는 그런 행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21일까지 이 행사가 진행돼요. 자, 여기서 작년에 이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좀 못 쳐놨는데요. 자,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반도체 쪽들 이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니까 뭐 다들 좋은 모습인데 GTC 2025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들 이런 쪽들 굉장히 강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쪽들도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어떤 쪽이 그 GTC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뭐 반도체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니까 뭐 그 부분,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들 쪽도 관심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데이터 관련되는 쪽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봇 쪽들, 이런 쪽들도 GTC 2025 관련해 갖고 저쪽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업종을 살펴보면 반도체 업종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AI 하다 보니까 그 HBM하고 관련되는 쪽들, 요런 쪽들로만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쏟아졌었는데요. 자, 이제는 레거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좀 업황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낸드 가격 같은 경우는 4월 달이면 바닥을 찍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레거시 반도체 쪽이 조금만 받쳐준다라면 이 반도체 업황들 급격하게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삼성전자 차트를 제가 켜놨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요.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요거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보시면 작년에 비슷한 시기죠. 자, 3월 달입니다. 이때 GTC 2025가 있었어요. GTC 2025가 있었고, 거기서 엔비디아에 납품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상당히 많이 강하게 올라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왕의 기한 요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빠질 만큼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제가 이전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빠졌었나? 우리 그 IMF 극복하고 닷컴 버블 꺼질 때 그때 아마 뭐 이렇게 빠졌으면 그때 한 19만 원 정도 갔다가 10만 원 깨진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바닥 찍고 막 이렇게 다중 바닥을 계속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이 삼성전자 PBR로 따지면 한 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는 중장기로 투자를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 가격대입니다. 가능한 가격대니까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차분하게 조금 긴 관점으로 안정적인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반도체 쪽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오늘 삼성 시리즈네요. 자, 삼성전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비슷한 조건이다라면요. 주가 수준 자체가 싼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유리기판 관련해 갖고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못한 경향이 있는데요. 자, 올해 이 유리기판
시제품을 좀 올해 유리기판 시제품을 생산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 삼성전기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있죠. 전고체 배터리. 요거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웨어러블 기기 같은데 요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만들어서 저 작년에 다 개발 다 했습니다. 개발 다 해갖고 또 샘플을 저 고객사에다 납품했는데요. 아마 뭐 우리 저거 이어폰 같은데 뭐 그런 데 들어가는 그런 데 쓰고 또 뭐 삼성도 보핏이라는 그 로봇도 만들고 그랬으니까요. 웨어러블 로봇이죠. 그런데도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들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작년에 주가가 지금 현재 수준이에요. 자, 여기 작년의 주가가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재작년이죠. 자,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요게 주가가 작년에 이 실적 부분들이 조금 좀 못마땅했죠. 보시면 요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되게 많이 조금 증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2022년도에는 1조 1000억 정도 벌던 회사가 2023년도에 6,600억 정도 벌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진 모습이 나왔죠. 옆으로 막 이렇게 기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2024년도 실적 보시면요. 좋아요. 2023년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자, 더 좋아졌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작년도 실적보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적 부분은 일단 확인이 됐죠.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고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주가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요. 예, 계속 여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는 재작년에 있던 자리, 거기서도 뭐 하단부에 가까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모멘텀들 아까 말씀드렸었죠. 전고체 배터리,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하고 유리기판 같은 것들, 요런 모멘텀이 있는데도 주가 수준은 과거보다 많이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종목들은 차분하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나중에 뭐 단타 치려고 그렇게 매수를 하면 조금 어려울 거고요. 조금 들고 간다라는 기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2차 전지를 제가 욕 많이 먹었죠? 2차 전지 때문에. 왜 욕을 많이 먹었냐 하면 저때 2023년도 그때 여름 이후로 가을 접어들면서 제가 TV 방송에서 2차 전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욕 먹기 싫어서 저는 2차 전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그분들한테 욕을 좀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쪽도 지금 이제는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부 다는 아니고요. 전고체 배터리하고 관련되는 쪽, 요런 쪽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쪽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로봇 쪽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800배 수익 그런 것들 내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 로봇이 향후에 급격하게 좀 많이 성장이 될 겁니다. 근데 협동 로봇이야 뭐 이거 그냥 저 로봇 팔이니까 전기 콘센트 꽂아서 쓰면 돼요. 근데 뭐 물류 창고에서 쓰는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뭐 야외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배달하는 서비스 로봇이나 뭐 사족 보행 로봇, 이족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족 보행 로봇이죠. 자,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배터리 갖고는 어렵습니다. 전체 그 로봇 무게 한 30% 이상이 되게 되면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로봇들 지금 저 멋있는 것들 많이 이렇게 화면들 나오잖아요. 그거 배터리 2-3시간 정도밖에 못 갑니다. 자,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 산업 현장에 적용하려면 배터리 용량이 커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전고체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PBR 말씀을 드렸습니다. PBR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한 배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I는요. 지금 유상증자 뭐 요런 것들 요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또 추가로 하락해서 지금 PBR이 0.7배가 안 돼요. 자, 이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당 순자산이 한 28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업황이 조금 개선되면 PBR 한 배 정도야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8만 5천 원 정도가 PBR 한 배 수준이에요. 자, 지금 오늘 종가 19만 400원. 지금 현재 상태는 대부분의 악재들이 반영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요거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잘 한번 지금 좀 차분하게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삼성 SDI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보면 한농화성입니다. 요거 역시 마찬가지, 한농화성 역시 마찬가지 전고체 배터리로 구분되는 종목이에요. LG화학하고 고분자 전해질 개발에 참여를 한 기업입니다. 자, 요거 한번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관심 가지시고요.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GTC 2025 그리고 연준통화정책회의 자, 탄핵 판결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양자 컴퓨터, 로봇 이런 쪽들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는 저녁에 야인시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